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취임 2년을 평가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동안의 교육 정책에 만족하지 못했고 학업 성취도 평가 역시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7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수영구 장기 발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수국, 부산에 숨어있는 수국 군락지 두 곳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가 부적합한 걸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지난 2년을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인데요.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취임 2년을 맞는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문제. 간부 회의 도중 나온 욕설로 근조화환이 쇄도했던 일뿐 아니라 다행복학교를 축소시키고 시험 부활로 학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부산 교육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수 교육감님, 당신은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 있기에 그 범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며 당신의 교육과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들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학부모 400여 명에게 하교육감의 지난 2년을 물었습니다. 하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3.4%, 부정적 의견은 86%에 달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가 도움된다는 의견 역시 6.9%에 그쳤고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교육감이 강조해온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83%가 효과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평가보다 더 나빠진 결과라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교육감은 부산교육을 2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향으로 학력 신장 외치고 체육활동으로 인성을 고양시키겠다는 모습에 어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꼼수라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 우리 지역 구청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목표로 53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영구는 수려한 금년산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또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밀락 수변공원,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대표 해양 관광지입니다. 수영교차로를 중심으로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답게 지하철 2, 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수단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53개 주요 공약 사업 중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72.2%로 높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 친화도시 추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사업은 일찌감치 완료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와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스탠드업 배들보드 특화 사업 등으로 광안리가 사계절 해양 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안리 해변 백사장 복원과 해변 수질 개선 등을 수립해 장기적 안목에서 수영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 10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도 성과로 꼽힙니다.
강성태 수용구청장은 수용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를 위한 2040 장기발전 계획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금주구역 지정 이후 소상공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밀락 수변공원 일대 상권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강성태 수용구청장은 남은 2년 동안 모두가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주거 명품 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수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데요. 이 시기면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수국꽃을 보고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에 숨어있는 수국 군락지를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안에 있는 한 사찰. 입구부터 크고 화사한 꽃송이가 손님들을 반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온통 꽃밭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큰 가지마다 풍성한 꽃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손님들은 마치 꽃다발을 선물 받은 주인공 마냥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꽃송이가 너무 탐스러우니까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고 좀 화려하고 또 여름 또 계절에 맞게 조금 청량함도 있고 그래요. 사찰 주지 스님이 4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수국을 수집해 만들었다는 수국 군락지. 그 종류만 30여 종에 5천 그루가 넘습니다. 때문에 일반 원예 수국과 달리 꽃을 늦게 피우는 게 특징. 7월 초면 만개가 예상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수국 축제를 내년에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외양포 마을. 이곳 야생화 단지에도 수국꽃이 만개했습니다. 4년 전 마을 텃밭이던 곳을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와 정원으로 꾸몄는데 수국만 13,000여 그루나 됩니다. 꽃 자체가 송이가 크니까 이게 다른 작은 꽃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장마로 인해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만개한 수국꽃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10곳 중 약 4곳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공의 파업으로 지역 의료원 일부 의사들이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주민 불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많은 지방의료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방의료원 의사 250여 명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몇몇 의료원은 일부 진료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은 의료 공백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의 교류를 통한 의사 파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4분, 또 대전에 있는 충남대에서 3분, 그리고 천안에 순천에서 1분, 그리고 담대에서 2분, 그래서 총 10분의 그 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의 교류로 의료 공백을 메운 서산의료원. 지난 5월 기준 병상 가동률은 76.8%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번째로 높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파견을 나온 의사 모두 교수급인 만큼 이들과의 협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의료원에 지원하는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와 간호사 모두 정원을 채웠고 지난 2021년에는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의료 공백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정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10일부터 충남 지역 의료원 최초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0인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3명이 더 충원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충대라든지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 대학 교수급 과장님들이 계획에 더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의 대학병원 의사가 오기까지는 지역사회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대병원과의 교류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규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업인 공공임상 교수제 정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지역기업은 사회공헌 기금을 출연해 심리혈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하루, 이틀, 3일씩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출장 수당도 이렇게 받으시게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안전판이 확보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 전문 인력 부재에 따른 지방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서산의료원의 인력 충원 사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역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요. 충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과 손을 잡고 공공간호사제를 운영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또 현장 반응은 어떤지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운영하는 홍성의료원입니다. 해마다 간호사를 뽑고 있지만 정원 100%를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90%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 휴직자, 이직자 합해가지고 한 60명 정도씩이 계속 한 해에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도내 의료원 3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렇게 부족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충남도는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도내 의료원에서 일하도록 한 겁니다. 의무 근무 기간은 4년. 충남도와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이들에게 학기마다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게 해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진 하지만 오히려 이직 걱정 없이 쭉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 입학생은 해전대와 신성대 두 곳에서 1년에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돌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경쟁률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22년도에 저희 32명이 지원을 해서 3.2대 1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52명이 지원을 해서 5.2대 1의 경쟁률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률 없이 100%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들은 2년 뒤인 2026년부터 도내 의료원에 배치될 예정. 충남에서 시작한 공공간호사제가 인천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의사에 적용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망사고가 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사고 이후 일부 안전시설이 보강됐지만 방호 울타리 등은 여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앞 통학로입니다. 급경사지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엔 안전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당시 도로 위로 떨어진 화물에 힘없이 부서진 방호 울타리도 교체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울타리는 차량이 충격했을 때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경계석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강화된 재질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안전 울타리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영도구는 지난 연말에서야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이 늦춰졌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이제 애들 등교할 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굴삭기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난간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고 있긴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제 차량 방호 울타리가 들어가게 되면 기초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방치하려고. 부산의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초등학교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4곳 중 3곳이 기준에 만족해 가장 높았고 연제구는 16곳 중 단 1곳만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 표시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종점을 알리는 노면 표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감사위는 16개 모든 구군에 기관 주의 조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쿨존 지정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또 어떤 대규모의 학원들도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는 배가 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과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선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좀 의문점이 들고요.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지난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예산 45억 원을 이월하고도 올해 추경에 다시 8억 원을 편성했다며 사업의 시급성에 맞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가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동백패스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동백전 선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월 2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의 최대 2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줍니다. 현재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버스나 도시철도 등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 시 초과액의 최대 4만 5천 원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아랍 22개국의 대표작 10편을 선보이는 제13회 아랍영화제를 7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영화의 전당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엄선한 아랍 10개국의 장편 7편과 단편 3편 등 총 10편의 화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 바닷마을 포장마차촌의 영업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 지역 명물이었던 만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일대입니다. 곳곳엔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 음식을 담아뒀던 스티로폼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마차 싱크대를 도로 밖으로 옮기고 가재 도구를 정리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부 포장마차 고무통에는 주말 팔다 남은 해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해수욕장 호안도로에 난립하던 포장마차를 정비해 현재 자리로 옮겨온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20여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해운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을 맞았던 이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까지 합하면 60년, 긴 세월 동안 이어온 생업을 접게 된 상인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IMF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장사를 하다가 못하니까 갑자기 상당히 아쉬워서 밤새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시작에서는 끝이 있어야 되니까는 끝나는 시점에서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골이 와가 울고 불고 그랬다. 매년 20대부터 가고 50대까지 20몇 년 동안 막 그래가지고. 시민들도 잦은 철거를 시작한 포장마차촌의 뒷모습이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한동안은 해운대 명물인데 아쉽긴 아쉽다. 해운대구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지만 1년만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는 상인들을 설득한 끝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철거 이후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부산 시민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랑을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큰 만큼 보다 더 좋은 공간, 새로운 공간, 또 우리 부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을 찾으면서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아쉬운 마음 뒤로한 채 이 공간은 우선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놓아서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거주자의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의 주택가 밀집 지역,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물건들이 보입니다. 폐지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모두 집주인이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쓰레기가 많아 놓으니까 쥐도 많고 쥐에 관련된 족제비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그러니까 벌레도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심했습니다. 집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각종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나선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 담는 것도 힘들고 꺼내는 것도 힘들고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도 끝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 쌓이고 썩어가지고 그걸 치우는 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아직 많이 못 치웠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쓰레기를 담은 자루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 15명이 투입돼 4시간여 만에 치운 쓰레기의 양만 10톤가량. 실제 쓰레기를 치우는데 걸린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뭐든 버리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우울증이나 치매 증상과도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 이런 문제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도나 전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건강 자체를 유지하기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가정에 쓰레기를 치워주고 원할 경우 치료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는 물론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일 경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